수동태 어드밴스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동태란 무엇이냐 도대체? 수동태는 우리 이미 베이직 강의에서 봤었던 3, 4, 5 형식의 능동태를 가지고 만들고요. 절대로 1형식과 2형식은 수동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저런 얼토당토하는 실수를 통해서 문제를 틀리기도 하고 라이팅을 실컷 잘해놓고 아주 결정적인 문법의 실수 때문에 모든 영어 실력을 의심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다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시험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잊지 마세요. 다시요. 3, 4, 5 형식의 능동태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수동태인데 1, 2 형식은 절대로 예외도 없어요.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바로 목적어라는 게 능동태를 가지고 수동태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품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 2 형식에는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동태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수동태는 주어와 목적어를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게 과연 수동태이냐면 둘의 순서를 바꿔요. 둘의 순서를 바꾼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요. 원래 능동태라면 주어가 먼저 오고 동사가 온 다음에 목적어가 오잖아요. 그런데 수동태는요. 완전히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목적어를 먼저 쓰고 동사가 오고 주어가 뒤로 가게 돼요. 그러면 선생님 해석을 여기서부터 하나요? 주어가 여기 있으니까? 절대 아니고요. 해석은 원래대로 이렇게 가는데 목적어가 항상 영어는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에서는 목적어가 주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뒤에 가 있는 주어가 목적어 자리에 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 목적어를 그냥 목적어처럼 두지 않고 바꿔줘요, 모양을.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살펴봅니다. 개념을 잡으세요, 다시. 주어와 목적어의 순서를 완전히 바꿔주는 게 수동태인데 원래 능동태는 주어, 동사, 목적어로 순서가 맞춰져 있지만 수동태는 능동태랑 완전히 반대가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넣어주고 그래서 목적어가 주어가 되게 해주고 그리고 앞에 있던 주어는 목적어가 있던 자리로 밀려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나 제가 아까 베이직 강의에서도 강조했지만 동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주어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여 앞에 있는 주어가 어떤 형태였고 누구였는지 어떤 시제였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그게 동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문장은 주어로 멀쩡하게 시작한 능동태가 아니고요. 목적어가 지금 주어 자리에 들어와 있는 수동태예요. 이걸 누가 드러내줘요? 동사가 드러내줘요. 뭔 소리인지 아시죠? 그래서 동사가 바뀌어야 돼요. 동사가. 항상 모든 가장 핵심적인 정보는 동사가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동사가 바뀌는데 비동사가 우선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런 다음 뒤에 과거분사 혹은 현재분사 중에 하나가 세트를 이루게 돼요. 과거분사는 우리가 베이직 강의에서 배웠던 것처럼 ed로 끝나는 형태 그리고 현재분사는 ing로 끝나는 형태의 동사들의 변형된 모습이었었습니다. 과거분사는 상태 그리고 지나간 일의 느낌이 강했고 현재분사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동작의 의미가 강했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작의 의미가 강했단 말이에요. 얘는 이미 저질러져 버린 상태의 의미가 강하고요. 자, 두 개 중에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바로 과거분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과거분사. 왜냐하면 상태를 드러내주는 개념이 되게 세거든요. 상태. 지금 현재 어떤 상태가 됐는지. 뭐가요? 앞에 나온 이 목적어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한테 전달하는 게 바로 수동태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비동사에다가 ing를 쓰게 되면 베이직 강의에서 배웠던 진행형이죠. 그렇죠? 이건 진행형이죠. 그렇죠? 비동사에다가 pp, 즉 과거분사를 세트로 붙여주시면 그건 수동태입니다. 비동사는 이때 조동사의 역할을 한다. 베이직 강의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얘는 am, are, is 그리고 was,
were.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쓰기는 쓰지만 의미가 뭐뭐이다, 뭐뭐 있다로 쓰이던 1형식과 2형식의 비동사랑은 완전히 달라요. 의미가 없어요. 다시 비동사는 여기서는 조동사로 쓰인 거라 am, are, is, was, were 로 모양은 바뀌지만 주어와 시제에 따라서요. 하지만 원래 뜻이 이다 혹은 있다잖아요. 이 의미는 가지지 않아요. 모든 핵심적인 동사의 의미는 과거분사가 갖게 됩니다. 자, 수동태 언제 쓰냐면요. 쓰고 싶다고 막 쓰고 내가 능동태 문장보다 좀 더 세련돼 보이니까 난 수동태 써야지. 절대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수동태는 정확하게 쓸만할 때만 써야지 막 쓰면 오히려 글이 굉장히 난잡해지고요.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글이 돼요. 그 영어권에서. 항상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팍팍 전달하는 게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능동태 문장을 즐겨 쓰시되 수동태 문장은 이 두 가지 경우에 주로 쓰게 됩니다. 누가 한 일인지 잘 몰라요. 누가 내 방을 치워놨네? 근데 누가 한 일인지는 몰라요. 그냥 방이 치워져 있어요. 이럴 때 방이 치워져 있다 하면서 수동태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나타낼 때 주로 수동태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감정은 그냥 자연 발생이 아니라 항상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변하게 되어버린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갔어요? 상태. 아까 과거분사. 그러다 보니까 주로 수동태를 이 두 가지 일에 쓰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과자를 만들었대요. 나는 과자를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죠, 과자를. 그러니까 이건 능동태예요. 3형식이고요. 그런데 과자를, 이게 목적어잖아요. 얘를 앞자리로 빼서 그리고 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가 맨 뒷자리로 왔어요. 이렇게 과자를. 근데 이게 지금 주어 자리잖아요. 주어 자리니까 과자를 이러면 안 되죠. 과자는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다. 그쵸? 과자가 자기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과자를 만들어준 거고 과자는 만들어진 거죠. 나에 의해서. 이게 능동태라면 얘가 수동태인 거죠. 아니죠. 얘가 능동태고 얘가 수동태인 거죠. 내가 과자를 만들었고 과자는 나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수동태의 개념을 보여주는 우리말 문장입니다. 자,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한번 빠르게 반복하고 넘어갈게요. 개념만 잡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니까요. 수동태란 3, 4, 5 형식의 능동태 문장을 이용해서 수동태로 만들어주는 건데 그래서 1, 2 형식에는 수동태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주어와 목적어의 자리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목적어가 앞에 오고 주어가 뒤에 가요. 이때 이거 지금 수동태예요 라는 걸 알려주는 건 동사죠. 동사를 보고 수동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동사는 비동사에 pp를 쓰게 됩니다. 자, 이때 수동태 쓰는 경우는요. 누가 한 일인지 정확히 몰라서 주어 자리에 뭘 써야 될지 잘 모를 때는 수동태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쵸?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고 싶을 때 나는 그 소식에 흥분했다. 이런 식으로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내 감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상태를 드러내고 싶을 때 수동태를 쓰게 되죠. 자, 이제 다른 예문들 보면서 지금 배운 개념들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3형식 수동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이걸요. 주어를 뒤로 보내고 목적어를 앞으로 보내는데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 그렇죠. 바꿔보자고요. 주어, 목적어. 목적어 앞으로 가자. 그래서 a letter가 앞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동사 써주는데 비동사에다가 pp로 쓰라고 했죠. 근데 비동사는 분명히 누가, 언제 이에 따라서 am, are, is, was, were로 바뀝니다. 3인칭 단수의 원래 현재였어요. 그러면 be는 is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I가 뒤로 가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주어 자리에 있을 때의 모양이고 이 자리는 주어 자리가 아니라 목적어 자리였었기 때문에 목적어 모양 me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뭔가를 집어넣어야 돼요.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혼자서는 나타낼 수 없는 의미가 들어가요. 편지는 나에 의해서 쓰여진 거죠. 나에 의해서. 내가 주체가 돼서 쓰여진 거. 그 의미를 드러내줄 수 있는 전치사가 바로 by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동태에는 주어가 뒤로 가면서 by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이게 됩니다. 예외가 물론 있어요. by 말고 다른 것들을 쓸 때가 있어요. 뒤에서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아마 다음 강의에서 차근히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 He writes a letter. 얘가 목적어네요. 목적어 앞에 써주고 그 다음 동사 write. 그러면 비동사에 또 pp를 쓰는데 비동사를 누가 언제로 바꿔주자고요? 현재 3인칭 단수. 오케이. 그러면 is. 그리고 he를 맨 끝에 by him. 편지는 쓰여진다. 그에 의해서. 다음 문장. 목적어죠? 그 다음 과거 시제죠? 3인칭 단수 고요. 그래서 was 쓰시고 written입니다. 그런 다음에 편지가 나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둘의 의미가 굉장히 끈끈해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써주시고요. 나에게 쓰여진 거니까 나에게 쓰여진 편지. 의미가 연결이 강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맨 앞에 있던 she가 맨 뒷자리에 모양 바꿔 들어갑니다. 편지는 쓰여졌는데 내게 쓰여졌어요. 그녀에 의해서요. She baked. 그녀가 구웠습니다. 이 빵을 자기 가게에서요. 목적어 앞으로 가고요. 동사가 과거에 3인칭 단수. 그렇다면 was. baked. 그녀의 가게에서 구웠다. 이 빵을. 그러면 in her store는 이 개념 전체에 연결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이 개념 전체를 먼저 다 쓰고 맨 끝에 쓰는 게 더 잘 어울려요. 그래서 by her 그리고 맨 끝에 in her store. 자,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다시요. 항상 수동태를 만들 때는 우선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만 챙기세요. 그래서 주어랑 목적어의 순서를 완전히 바꿔주고 동사는 모양을 갖춰주고 비동사 플러스 pp로요. 그런 다음에 그 외에 남던 것들은 사실상 어느 자리에 들어가도 막 틀리진 않는데 최대한 연결되는 단어와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편지를 써준 거잖아요. 나한테 편지를 써준 거. 그러니까 to me는 by her보다 먼저 연결되는 게 의미상 자연스럽고 그녀의 가게에서 빵을 그녀의 가게에서 구웠다. 두 개념이 다 그녀의 가게에서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문장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주신 다음에 맨 끝에다가 써주는 게 의미상 자연스럽죠.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챙긴 다음에 끝에다가 그냥 써주자.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형식의 수동태를 만들어 볼 텐데 사형식은 아시다시피 목적어가 두 개입니다. 고로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도 두 개가 되겠죠. 왜냐하면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빼서 만드는 게 수동태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두 개라면 당연히 두 개의 수동태 문장이 탄생할 것입니다. 좋아요. 그는 주었다. 나에게 편지를. 사명식으로 우선 먼저 바꿔볼까요? 왜 바꿔보라고 하냐면요. 나중에 뒤에 이어지는 좀 어려운 내용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 동참해서 한번 해보세요. 사명식은 주어 동사 뒤에 을의 의미를 가지는 목적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는 뒤에 갈 텐데 원래 목적어라면 을로 해석되는 게 정상인데 얘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이 되던 목적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사형식의 이 자리에서는 자기 혼자 쓰이는 게 법칙이지만 이 의미를 가지는 이 단어가
저 자리를 벗어나면 이제 더 이상 혼자 쓰일 수는 없어요. 이 문장 속에서만 약속된 게 혼자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의 의미를 강하게 가지는 tome를 뒤에다가 붙여주게 됩니다. 이게 하나로 연결돼서 나중에 문장의 성분을 따질 때는 없어져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만 남아서 삼형식이 오케이죠. 하지만 해석할 때는 전치사 구가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의미상으로. 자, 그러면 얘를 앞으로 보내면 주어의 자리니까 I가 돼야 되고요. a letter를 앞으로 보내서도 수동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동사는 비동사의 pp인데 gave가 과거니까 was given이 되겠죠. 얘도요. 그런 다음에 편지를 주었다. 편지를. 둘의 의미가 연결이 돼야 돼요. 편지를 줬으니까 편지를. 그래서 둘의 개념이 연결되도록 자리를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by him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하면 나는 편지를 받은 거예요. 편지가 나한테 주어진 거죠. 편지를 받았어요. 그에 의해서 그가 나한테 편지를 준 거죠. 편지가 또 주어졌어요. 아니죠. 죄송해요. 어머 이거 뭐야? 아니죠. 아까부터 보고 계신 분들은 아유 선생님 또 저기다가 또 정신을 놓고 또 저렇게 썼다 하시겠네. 잘 보세요. letter가 이 자리에 들어왔고 그러면 남은 건 me죠. me를 이 자리에 써야겠죠. 이렇게. 근데 기억하세요? 아까 제가 했던 얘기? me는 을을이 아니라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을 가지는 독특한 목적어이기 때문에 이 형식의 이 자리를 벗어나면 혼자 쓰이기가 어렵고 앞에다가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을 가진 to를 적어주는 게 좋겠다. 다만 이 자리에 있는 to me에서 to는요 생략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문제나 문법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 하는 과정에서요 to가 없는 형태의 수동태 문장을 봤을 때 이거 틀렸나 보다 하시면 안 되고요. to를 안 써도 맞고 써도 맞아요. 근데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럽죠. 쓰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편지가 주어졌어요. 나에게 그에 의해서.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뒤에 by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나온 원래는 주어 자리에 있던 이 단어들은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한 일인지를 알려주는 표현이 되니까 되게 중요해요. 항상 꼭 챙겨서 해석하세요. 수동태 해석하실 때. 바꿔보겠습니다. 삼형식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2개. 얘가 을의 의미를 가지는 목적어죠. 얘를 삼형식에서는 동사 뒷자리에 쓰게 되겠죠. 그리고 앨리스는 뒤로 가는데 이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는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을 살리기 위해서 to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없어지고 삼형식만 남게 되겠죠. 자, 우선 앨리스를 주어로 해서 만드는 수동태, 또 잉글리쉬를 맨 앞자리로 보내서 만드는 수동태 두 개를 모두 시작합니다. teaches. 비동사는 is를 써야겠네요. 현재니까요. 그리고 pp형은 taught를 쓰시고요. 앨리스가 앞에 갔을 땐 잉글리쉬가 남았죠? 잉글리쉬가 앞으로 가면 앨리스가 남죠?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더 자연스럽다고요? 안 써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맨 끝에 탐에 의해서 완성됐습니다. 다음. 자, 저 위에 똑같이 사형식의 수동태를 만드는 문장들인데 별이 떴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문장은 우리 엄마가 나에게 mp3 플레이어를 사주셨다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도 목적어 2개인 사형식 맞아요. 삼형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 엄마가 사주셨는데 mp3 플레이어를 사주셨는데 나에게 사주셨는데
이 자리에 to를 안 쓰고 다른 걸 쓰는 그런 성격을 가진 동사죠, 얘가. 예전에 우리 베이직 강의에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를 보통은 to를 쓰지만 가끔 가다 for 쓰는 게 있고 of를 쓰는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외워주세요. 해서 제가 스토리를 탐과 앨리스와 앨리스 엄마까지 등장을 시켜서 제가 외우시기 쉽게 스토리 짜드렸었잖아요. 그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서 쓰이잖아요. 그쵸? for 써야 돼요. for. boat라는 단어 by죠. by. 얘는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갈 때 for 써요. for. 이럴 때는 자 이제 사형식으로 바꿀게요. 첫 번째 목적어 주어 자리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 목적어 주어 자리에 들어갑니다. MP3 player. 자, 이랬을 때 나는 과거 시제니까 was, PP형 boat. 나는 사줬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구입이 된 거예요. 나한테 누가 사준 게 아니라 이렇게 쓰게 되면 내가 구입이 되어버린 거죠. 내가 상품이에요. 나를 사갔어요. 의미가 안 맞아요. 근데 이게 for 이용해서 삼형식을 만드는 동사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자 중요한 겁니다.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갈 때 전치사 for 쓰는 경우는 사람으로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게 수동태가 안 만들어집니다. 의미가 말도 안 되니까요. 내가 사줘 버리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고 MP3 player로 시작하는 수동태는 가능해요. 해볼게요. MP3 player 구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한테요. 앞에다가 for. 이거 생략 못해요. 아까 to는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워낙 일반적이니까요. 하지만 얘는 독특하잖아요. 얼마나 독특하면 수동태도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잖아요. 독특하다 보니 생략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써주세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by my mothe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MP3 player 사줬어요. 나에게 우리 엄마에 의해서요. 이렇게 해석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주의사항이라고요. 시험 문제 단골 출제예요. 이게 수능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편입시험이든 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make, buy, cook, choose.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직 강의에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만들 때 전치사 to 말고 for 쓰는 대표적인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make, buy, cook, choose. 얘네들은 전치사 for 쓰기 때문에 그리고 write는 전치사는 to를 쓰지만 의미가 사람으로 수동태를 쓰면 이상해져요. 그래서 얘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이 동사들이 대표적으로 사람 목적어를 주어로 수동태 못 만든다. 단골 문법 출제 시험입니다. 이게 되게 시험 출제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고요. 재밌게 또 한번 해보자고요. 앨리스가 탐한테 가방 하나 만들어줬어요. 삼형식으로 우선 만들면 앨리스가 만들어줬죠. 가방을요. for Tom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만약에 수동태를 만든다면 탐이 만들어지는 거죠. 탐이 공장에서 만들어져요. 탐이 앨리스가 만들었어요. 탐을 누가 만들었어요? 말이 안 돼. 물건한테만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주어로 못 쓰는 거죠. 얘를 주어로 써야죠. 가방이 만들어졌다. 누구 때문에요? 앨리스 때문에요. 누구한테요? 탐한테요. 탐을 위해서요. for Tom. 되셨죠?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다음. 자, 이제 5형식의 수동태를 만들면 오늘의 강의는 이제 마무리가 되겠네요. 4형식이 어렵죠? 5형식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해서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간결하죠. 얘를 앞으로 보내시면 돼요. 탐이 만들어줬어요. 앨리스를 행복하게. 앨리스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행복하게 만들어졌어요. 행복하게. 누구에 의해서요? 탐에 의해서요. 앞에다가 by 써주죠. 선생님, 아까 made는 안 된다더니 이번에 made는 왜 돼요? 그게 make의 다양한 의미 때문에 생기는 차이입니다. 아까 앨리스가 탐한테 가방 만들어준 거예요. 그건 정말로 물건을 손으로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때 made는 뭘 정말 만드는 게 아니라 상태로 만들어준 거죠. 그런 상황이 되게끔 해준 거죠. 정말 물건을 만드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막 이렇게 살 붙이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앨리스의 감정을 저렇게 변하게 만들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선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고요. 그 다음 Many Koreans called 유재석 a national MC. 유재석을 많은 한국인들은 불러요. 유재석을 국민 MC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목적어는 유재석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Mr. Yu 동사가 called 과거 3인칭 단수 was called 그 다음 a national MC 썼어요. 그런 다음에 by many Koreans 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 나갑니다. 이렇게 많은 다수의 일반적인 사람이 주체로 등장을 하면요. 이거 빼도 돼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 합니다.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 충분히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체는 빼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걸 빠져있다고 해서 해석을 안 하면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 해석을 하다 보면 수동태인데 뒤에 by, 삐리리가 없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보이는 대로만 해석을 하니까 이거 해석 안 하고 보이는 것만 해석해요. 유재석은 국민 MC라고 불리우죠. 이렇게만. 근데 항상 시험 문제에서는 사라진 주체까지 끄집어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없다고 해도 챙겨 해석하고 지나가세요. by 플러스 pp가 아니 by 플러스 주체가 없는 거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구나. 개념 챙기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만 더 할게요. 간단하게 의문문과 부정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주 쉬워요. 비동사가 있잖아요. 우리 비동사 있을 때 의문문. 얘가 앞으로 나가고. 그쵸? 그리고 비동사가 있을 때 부정문. 얘 뒤에다가 not을 붙이죠. 자, 그러면 was Alice 여기 앞에다가 was를 쓰시고요. Alice 이거 없어지고요. made happy 이렇게요. by Tom까지 챙겨서. 그래서 탐이 앨리스를 행복하게 해줬나요? 그리고 얘는요. 부정문의 예시로 한번 써볼게요. 이 뒷자리에다가 not을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Mr. Yu was not called a national MC. 국민 MC라고 불리우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수동태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봤는데 이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물론 문법 체계는 수동태에 관련해서 별별 희한한 내용까지 다 들어있지만 그게 모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가장 핵심이고 가장 빈출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것부터 다 씹어 먹으세요. 그러면 수동태는 거의 90%가 끝난 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기타 등등의 수동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